라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서입니다. 3월 피드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메일 락서 벌써 3개월 훌쩍 흘렀습니다. 지금 4월이니까 사실상 메일 락서는 4월까지가 마지막이 될 예정이에요. 원래는 5월까지 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단축하게 된 이유가 4월 좀 끝내고 그때부터 원고 편집을 좀 제대로 들어가고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또 분량상으로도 4월까지의 글이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5월까지 가면은 좀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좀 힘들 것 같아서 4월까지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지난 글들은 어떠셨는지 우리 또 같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의 반응, 또 이런 글들이 좋으셨나? 뭐 이런 것들 한번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지난 3월 피드백 이렇게 또 보내드렸었죠. 3월의 마지막 날에 보냈나요? 3월 31일 오후 11시에 보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미리 좀 생각을 해놓고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3월의 끝, 봄 기운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봄 기운인데 오늘은 좀 추웠거든요. 어쨌든 봄 기운이 그래도 물씬 느껴지는 요즘이죠. 저번보다 좀 간소화됐어요, 그죠? 지난 글들 이렇게 쭉 보내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메일 락서 어떠셨는지만, 뭐 장점, 단점, 뭐 개선점, 건의사항 이런 게 아니라 하나로 퉁쳐서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뭔가 다 작성하시기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한마디를 남겨주셔도 되고, 뭐 아니어도 되니까 이렇게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저번처럼 이번에 어떤 글들이 있었는지 살짝 제목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월의 첫 번째 글은 나를 비추는 당신의 거울이라는 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거 좀 제목이 웃겼죠. 내 오른손에는 흑염룡이 살았었다 라는 글이 있었고, Hello Stranger, I'm a Ghost 라는 글도 있었고, 그 다음에 227억 6564만 7950km 보다 더 먼 이라는 글, 그 다음에 아버지의 장기, 아주 작은 섬, 천장에 달린 물풍선, 꽃은 왜 아름다울까, 비형이었던 사나이, 악성 재고, 당신은 떠났지만 H를 빼먹었네. H, 당신은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대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요거 제목을 뭐 이런 게 약간 그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데 제목을 보내고 후회했어요. H, 당신은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라고 딱 거기서 끝내는 게 맞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목을 딱 여기까지 그대로 거기에 있습니다가 좀 길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목 보내고 나서 바꿀 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 결혼, 돈, 비와 시문, 그리고 엽서, 그리고 슬픈 연극까지 이렇게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가장 좋아하셨는지 지난 3월달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무려 13분이 현재 투표를 해주셨거든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짜잔! 오! 일단 1위부터 당연히 봐야겠죠. 지금 현재 1위가 공동 1위가 두 개 있어요. 8표를 받았어요. 총 13건의 응답 중에서 8표를 받았다는 건 꽤나 득표율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요 글들이 어떤 많은 분들의 호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내 오른손에는 흑염룡이 살았었다네요. 이 글 8표, 이 글 괜찮았나봐요. 내 오른손에 흑염룡이 살았어. 저는 약간 너무 장난식인 느낌의 글일까봐 조금, 근데 2월달인가 1월달 피드백 중에 이제 좀 웃긴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그래 웃긴 거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으로 작정하고 나름 썼던 글인데, 너무 가볍지 않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의외로 가벼운 글 좋아해 주셔서 그래요. 오히려 또 자신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동 1등은 아버지의 장기. 저희 아버지가 장기가 취미신데 아버지에게 인공지능 장기 프로그램을 깔아드리고 그 관련된 이야기였죠. 요것도 이렇게 8표를 받을 줄은 사실 생각지 못했네요. 근데 아마 어떤 글을 봤어도 저는 아마 예상치 못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요 1위 내 오른손에 흑염룡이 살았었다와 아버지의 장기가 3월의 글 중에서 공동 1등 8표를 받았습니다. 재미있었어요. 흑염룡이 아니면 아버지의 장기가 아니면 둘 다가 재밌는 글이,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두 글 다 재미있는 글이에요. 두 글 다 약간의 개그 코드가 들어가 있고 좀 가벼운 느낌의 글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그래 출퇴근 시간이나 잠자기 전에 읽기에 부담스럽지 않아서 득표를 하지 않았나 싶고, 최저 득표 보통 이야기를 해보면은 227억 킬로미터보다 더 먼, 전 이 글 좋아했거든요. 이게 제 호불호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쓰면서 되게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 아이디어가, 그리고 진짜 227억이라는 그 거리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워서. 제가 또 과학적인 거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신기해하면서 글을 썼던 기억이 나고. 네, 아주 작은 섬.
요거 이제 간단한 약간 이야기 형식.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진짜 아침에 학원 가면서 지하철에서 본 하나의 풍경을 모티브로 해서 그 풍경을 나름의 이야기로 써봤던 거거든요. 아주 작은 섬. 요게 한 표. 그리고 비와 시문 그리고 엽서 2장짜리 A4 2장짜리 평소에 분량이 한 2배의 소설 요거를 또 한 표를 받았습니다. 뭐 적은 표수를 받은 것들은 뭐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뭐 어떤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이게 꼭 나빴던 글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은 글을 뽑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렵니다. 그 다음에 2위는 5표는 B형이었던 사나이와 슬픈 연극이네요. 지금 1, 2, 3위 그러니까 1위, 2위를 봤을 때 8표 2개와 5표 하나가 다 재미있는 글이에요. 그죠? 흑염룡도 그렇고 장기도 그렇고 B형이었던 사나이도 좀 개그 코드가 들어있는 글이었거든요. 요런 글 더 써보면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냈었던 슬픈 연극 짧은 글이었지만 요 글도 좋아해 주셨습니다. 소설 형식의 글과 약간의 일상 에세이 짧은 글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군요. 자, 그러면은 3월의 메일락서 어떠셨는지 뭐 간단한 코멘트들 여러분들의 코멘트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첫 번째, 이번 3월의 메일락서는 대체로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 워낙 좋게 봐주시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일어나는 일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쵸? 매번 이제 메일락서의 어떤 피드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일상과 제 일상이 좀 다를 수 있고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도 읽어보시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메일링 서비스를 받는 하나의 매력 포인트겠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더 재미있게 글을 읽어 내려갔어요. 누군가를 떠나보낸 슬픈 이야기에는 함께 마음이 아프기도 했답니다. 공감되는 이야기들과 락서님의 글을 통해 바라보는 시선들도 독자로서 흥미롭고 좋습니다. 매번 피드백을 드리고 싶지만 뭔가 글로 표현하기엔 제가 부족해서 100점 중에 150점, 50점 추가로 드립니다. 한 달도 수고하셨어요. 4월도 잘 부탁드려요. 100점 중에 50점을 추가하면 이거 너무 후한 거 아닙니까? 50%를 추가로 주는 게 이거 너무 후한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읽으셨다니까 저도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메일락서가 비록 뭐 힘들 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좀 뿌듯하고 이런 피드백 하나 또 재밌다는 표현 뭐 잘 읽었다는 말 하나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많이 힘을 얻어요. 감사합니다. 좋았다고 하시니까. 그 다음에 좀 긴 피드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보내주시는 글 재밌게 잘 읽고 있습니다. 받는 족족 읽진 못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감상하고 있어요. 문창과 입시 준비 중인데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꽁트를 쓰면서 더는 꺼낼 게 없는데 라고 생각 들 때마다 작가님 글을 보면 쓰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작가님은 더는 꺼낼 게 없을 때 어떻게 할까 하고요. 그날은 안 쓰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우물이 마르지 않는 편이신가요? 우물이 마르지 않는 편,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글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물풍선이 가장 좋았습니다. 비유가 찰떡 같았고 무언가를 당연하게 감수하는 삶에 특히 공감이 갔어요. 뭔가를 당연하게 감수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스스로가 퍽 초라하게 느껴졌더랬죠. 무력이 없으니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나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회피 혹은 자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얘기가 좀 길었는데 끝으로 보이진 않지만 작가님을 응원한 독자 한 명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움을 받아놓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그 정도뿐이네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락서님. 최근에 읽었던 한국 소설 중 좋았던 게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입시 준비하면서 그 책으로 힐링하겠습니다. 일단 좀 피드백이 아주 디테일하게 좀 많이 주셨어요. 감사하고 사실 읽으면서도 작가라는 표현이 저는 제 입으로 하기가 좀 민망하다는 느낌이 아직은 제 스스로 저를 작가라고 인식하기엔 좀 그래 괴리감이 있어요. 제가 아직 뭐 책을 내지도 않고 사실 책을 낸다고 하더라도 작가로 불리는 것은 좀 이상한 기분일 것 같아. 근데 뭐 어쨌든 좋게 불러주시니까 작가라고 해주시는 거겠지만 제 스스로는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는 꺼낼 게 없을 때 사실 저는 매일 글 씁니다.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메일락서는 주에 3번을 보내지만 저는 일주일에 7번 글을 써요. 매일 써요. 매일 좋은 글을 쓰진 못해요. 그렇다고 제가 보내드린 모든 글이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저 역시도 정말 쓰고 싶은 말이 너무나 없고 새벽 5시고 6시고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모른 채로 밤을 지새운 날들도 많고, 이건 저번에 썼는데 이런 건 다 썼잖아, 왜 또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어, 여전히 글이 안 써진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 이런 순간들이 일주일에 몇 번은 계속 반복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보내드리는 거를 받아보시는 입장에서 제가 마치 글이 술술 나오신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느 작가든 그럴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술술 나오지 않고 매일매일 쥐어 짜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근데 이제 마음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쥐어 짜내도 어쨌든 나올 때까지 무조건 버티고 기어코 쓰고 자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이 항상 말라 있는데도 어떻게 해선 더 파내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이제 하나의 습관처럼 된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어요. 좀 정리하자면은 저는 안 써지는 날에도 씁니다. 안 써지는 날에는 안 써진다고 씁니다. 왜 안 써질까에 대해 쓰기도 하고요. 도대체 나는 왜 못 쓰는가에 대해 쓰기도 하고요. 아무튼 안 써지는, 도저히 쓸 기분이 아닌 날에도 한 문장이라도 쓰려고 합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내가 오늘은 쓰고 싶지 않아 하고 안 쓰게 되면은 그때 이후로 안 쓰는 게 습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쓰는 편이에요. 우물은 언제나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나 이래서 이제 소재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네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물풍선 글이 좋으셨다고 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글이고, 이렇게 솔직한 감상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최근에 읽었던 한국 소설 중 좋았던 게 있었다면 추천 부탁드린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한국 소설을 뭐 얼마나 읽었을까요? 최근에 읽었던 걸로 저번에 우리 모임도 했었던 7회의 마지막 좋긴 했었거든요. 백석신에 대한 이야기, 김현수 작가의 글, 그것도 괜찮긴 했었는데, 원래 우리 계속 지난 몇 주간 이 책 좋은데 한번 모임도 할까요? 뭐 후보로 집어넣기도 하고 했던 책이 조혜진 작가의 단순한 진심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래서 그 책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읽진 않았지만 뭐 한강 작가의 글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추천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저에게 만약에 아니야 여기까지 합시다. 이것도 이야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혹시 요 리뷰를 보신다면은 저에게 따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맞춰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혹은 미처 추천하지 못했던 것을 또 글로 아니면 생방송을 통해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메일을 주시면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생방할 때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좀 길었네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그래, 그때 그런 느낌이었지. 이제 이런 작은 공감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글로 소통하는 기분이라 좋았어요. 보면서 나도 글을 써야겠다 하며 몇 줄이라도 끄적이게 되니까 또 좋더라고요. 제 글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쓰게 된다면은 뭐 그게 진짜 저에게는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뭐 모든 분들이 또 여러분이 매번 쓰셔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글을 읽으시면서 나도 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얘도 쓰는데? 약간 그런 자신감 얻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점점 발전하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다. 더욱더 사랑받는 락서님이 되길 바라요. 저는 지금으로 만족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가진 것에 감사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더 노력해야겠죠. 그죠?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쨌든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3월에 너무 바빠서 글들을 몰아서 읽었더니 단편 소설을 읽은 기분이네요. 저는 장기를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배우고 체스랑 바둑도 같이 배웠는데 추억이네요. 그쵸, 이게 바쁘다 보면은 몰아 읽게 됩니다. 또 근데 그것도 또 나름 맛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저도 어린 시절에 뭐 장기를 배우진 않았지만 전문적으로 학원을 다녔던 건, 바둑은 학원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오래 다니진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 그 기원에서 막 바둑판 쭉 늘어져 있고 애들을 막 이렇게 두고 있는 게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데, 추억이죠. 어린 시절에 저도 이제 아버지랑 같이 장기 두거나 바둑 두거나 그랬던 기억이 좀 나긴 합니다. 마지막 리뷰는 독서 모임에서 읽어야 하는 책들도 밀려 있어서 못 읽을 때도 있지만, 신기하게도 정신없는 와중에도 메일 낙서 읽어야지 생각은 붙들고 있어요. 근데 전체 메일을 다 읽지 못해서 피드백을 계속 망설였어요. 그래도 보내봅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아니에요. 이게 뭐 피드백이라는 게 본인이 읽은 글 중에서 좋은 글을 그냥 뽑아주시면 되는 거죠. 한 개를 읽으셨던, 두 개를 읽으셨던, 뭐 전체를 꼭 다 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이 글이 좋았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이런 거 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온 응답 13개를 다 봤습니다. 뭐 언제나처럼 지난 메일 낙서도 어떠셨는지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을 했었고, 또 이런 감상을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보내드리고 싶어요. 4월까지 메일 낙서는 계속해서 빠뜨리지 않고 최대한 늦지 않고 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때는 어떤 서비스로 기존과 같이 똑같은 형태로 갈지, 아니면은 뭐 제가 옛날 초창기에도 언급해 드렸다시피 아예 그냥 유료 서비스로 가게 될지는 저도 아직 마음의 어떤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는 만큼 최대한 좋은 글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읽어보실 만한 글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월의 글들도 계속해서 잘 받아보셨길, 아마 여기 또 한참 뒤에 올라갈 거거든요. 잘 받아보셨길 바라고, 기존 글들은 아카이브로 다 보실 수 있긴 하거든요. 아무튼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또 신청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안녕.